네, 안녕하십니까. 지식의 뱅가드 하승주입니다. 어제 9월 12일자 날짜로 자동차 업계에 초대형 뉴스가 떴죠. 현대차와 미국 GM이 동맹을 맺기로 했다. 뭐 얼라이언스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이걸 맺기로 했다라는 이런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사실 저도 깜짝 놀랐고요. 와, 이런 빅뉴스라니 이랬는데 당장 드는 생각이 이런 걸 왜 하지? 라는 의문이 들었고, 만약에 이게 된다고 그러면 뭐 GM과 현대차 어느 쪽이 더 이득이 될까? 이런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뭐 일단 뉴스의 얼개 같은 거는 다들 뭐 신문이나 방송을 통해서 아실 테니까 한 번 더 짚고 들어가는 쪽으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현대차 정유선 회장이랑 GM의 메리바라 회장이 이렇게 둘이 서로 악수하면서 글로벌 얼라이언스에 사이닝하는 세리모니를 진행을 했습니다. 격세지감이죠. 20세기 최고의 자동차 회사인 GM이 21세기의 현대차와 함께 대등한 관계에서 동맹을 맺겠다. 이러는 뉴스를 보게 되다니 참, 제가 뭐 현대차랑 아무 상관없는 사람입니다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나름 조금의 국뽕이 느껴지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뉴스는 사실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먼저 이게 MOU라고 하는 거, 아직까지 정식 계약은 아니죠. 본계약 체결이 거의 될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뭐 세리머니, 사이닝 세리머니의 형식도 그렇지만서도 양자 간에 이런 전략적 제휴, 동맹 이런 걸 맺을 만한 굉장히 큰 동인이 있기 때문이라 생각을 하거든요. 자, 그래서 그 내용이 뭐냐라고 하면 말 그대로 전방위적입니다. 일단 승용차, 상용차, 어쨌든 자동차를 만드는데 개발을 공동으로 하고 생산도 공동으로 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GM 공장에서 투싼 산타페를 생산할 수도 있고요. 현대차 공장에서 뭐 지금 한국 GM에서 하고 있는 트랙스, 트레일블레이저 생산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 외에 뭐 다른 신차 이런 걸 갖다가 둘이 서로 같이 개발해가지고 뭐 새로운 신형 대형 SUV를 갖다가 GM이랑 현대차가 같이 개발을 했다. 그래서 뭐 미국 현대차 공장에서 한 3만 대 하고 GM 공장에서 또 한 5만 대 하고 이렇게 서로 생산해서 판다. 이런 것도 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또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공급망을 공동 관리한다라고 하는데요. 여기 공급망에서 그러면 자동차 공급망에 제일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근데 지금은 이제 옛날 같았으면 엔진이라 그랬겠죠. 이제는 전기차의 배터리 같은 게 되겠죠. 철강, 기타 소재 이런 것들도 공동으로 같이 산다는 말입니다. 현대차, GM이 같이 철강 강판을 갖다가 사야 된다. 근데 둘이서 같이 사면은 여태까지는 뭐 100만 톤 샀었는데 둘이서 같이 사니까 200만 톤을 사겠다. 그러면 단가가 더 떨어지겠죠. 이런 식으로 원가를 절감할 수 있다라는 거가 되겠죠. 뭐 철강까지야 그렇지만서도 제일 중요한 게 사실 배터리죠. 일단 전기차 시대가 올 거다라고 다들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배터리의 원가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여야 되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공동구매만큼 제일 확실한 게 없겠죠. 그래서 그럴 겁니다. 그리고 친환경 에너지 기술을 공동 개발하겠다. 이것도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에서는 일단 뭐 배터리 전기차도 있고요. 하이브리드 차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된 뭐 충전기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데에서도 양사가 협력을 하겠다라는 거죠. 지금 이렇게 이제 둘이 서로 글로벌 얼라이언스라고 표현을 했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건 르노 닛산 얼라이언스입니다. 르노와 닛산이 서로 둘이 뭐 거의 한 그룹으로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르노 차를 갖다 닛산에서 생산하기도 하고 뭐 반대이기도 하고, 그리고 르노 차를 갖다가 닛산에서 배지만 바꿔가지고 뭐 닛산 마크 붙여가지고 팔기도 하고 그 반대가 되기도 합니다. 뭐 사실 판매망 내에서도 서로 이제 차들을 갖다 돌려막기를 할 수도 있고요. 이러는 일을 하는데 여기 르노 닛산은 서로 지분 교환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내가 대주주가 될래, 내가 대주주, 그러면서 칼로스 고니만 날아가고 뭐 이런 일이 있었는데, 현대와 GM에서 이번 MOU 상에서는 아직까지 지분 교환 얘기는 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분으로 엮이지 않는 한에서는 최고 수준의 협력이 이루어진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앞으로 이게 본계약이 맺어지고 그 다음에 둘 사이의 협력이 이루어진다고 그러면 이제는 GM과 현대가 밖에서 볼 때는 거의 한 그룹처럼 움직일 겁니다. 대신 뭐
얼마만큼 수익을 서로 떼갈 거냐, 그건 뭐 알아서 결정하는 거고요. 뭐 내가 팔면 이만큼, 네가 팔면 저만큼, 이거야 뭐 각자 파는 만큼 들고 갈 수 있겠죠. 자, 이걸 왜 하느냐, 갑자기 이런 뉴스가 왜 떴느냐 이러는데, 이 계약의 당사자 두 명이 한 이야기에 답이 다 나와 있습니다. 굉장히 이제 뭐 뻔한 말 같아 보이지만 이게 정답이라 생각합니다. 메리바라 GM 회장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상호 보완적인 강점과 능력 있는 조직을 바탕으로 규모와 창의성을 발휘한다. 저는 여기서 강조를 할 게 상호 보완적인 강점인 거고요. 그 다음에 규모라는 규모의 경제라는 말이겠죠. 창의성이라는 말은 기술 개발이라는 말일 겁니다. 메리바라 회장의 말에서는 상호 보완적인 강점이 있다. 그걸 갖다가 둘이 서로 시너지를 내겠다. 요 말이죠. 정혜선 회장도 사실은 똑같은 말인데 표현이 약간 다릅니다. 글로벌 주요 시장 및 차량 세그먼트별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기회이다. 현대차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이제 현대차가 주력으로 노리고 있는 시장에 대해서 상품 구성을 더 다양하게 하고 판매량을 더 늘릴 수 있고 이러면 좋을 텐데, 그걸 위한 아주 중요한 발판으로 GM과의 협력을 하기로 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 두 양반의 말을 듣고 일단 양자 간에 상호 보완적인 강점이 있다 그랬는데, 그게 강점이 뭐냐? GM의 강점은 뭐고 현대차의 강점은 뭐냐?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글로벌 주요 시장별 경쟁력이 있고요. 세그멘트별, 차의 뭐랄까, 뭐 소형, 중형, 대형, 뭐 SUV, 세단, 뭐 이런 식의 세그멘트별로 차량별로 각자 또 서로 강점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요것들을 어떻게 이제 현재는 나눠져 있고 앞으로 어떻게 썩느냐, 이런 문제가 되겠죠. 자, 이게 이 그래프가 키움증권 레포트에서 나왔는데요. 현재 GM은 한때의 GM, 20세기의 GM은 전 세계의 GM이었지만서도 지금 현재의 GM은 차를 딱 두 나라에서만 팝니다. 미국하고 중국입니다. 미국이 42%고 중국이 34%입니다. 둘이 합치면 76%죠. 나머지 뭐 브라질, 캐나다, 멕시코 뭐 어쩌고 이러는데 사실 무시해도 좋을 수준으로 떨어져 있습니다. 그 외에 여기서 또 특징적인 면이 있습니다. 기타에 들어갈 수는 있는데요. GM의 그룹별 판매 비중에서 완전히 없는 부분이 있죠. 바로 유럽 시장입니다. 유럽 시장 통으로 여기 아예 표에 안 나옵니다. 뭐 일단 파는 거 있을 수는 있겠지. 그러나 미미한 숫자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숫자가 있습니다. 아시아 시장이 아예 없습니다. 그냥 뭐 중국 시장 하나가 다입니다. 물론 뭐 중국 시장이 나머지 전 아시아 시장을 다 합친 것보다 훨씬 더 크니까 의미 없는 얘기이긴 합니다만, 현재 GM의 지역별 판매 비중을 본다고 그러면 GM은 미국과 중국 딱 두 나라에만 파는 회사가 되어버렸습니다. 현대차는 어떻습니까? 현대차의 제1시장은 북미 권역이라, 북미 권역이 이제 나프타 권역이죠. 미국, 캐나다, 멕시코입니다. 여기에 26%고요. 한국 28%, 그리고 유럽이 15%, 또 놀라운 게 인도가 14%입니다. 그리고 중남미에서도 꽤 많이 팔고 있습니다. 그 외에 여기서 현대차의 또 지역별 판매에서 아주 치명적인 면이 또 하나 있죠. 중국 시장이 6%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전 세계 자동차 판매 시장의 판매 중에 30%가 중국 시장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그 중국 시장에서 이렇게 맥을 못 추고 있는 게 현대차의 현재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지역별 판매 비중을 본다고 그러면 현대차는 중국이 빕니다. 그래서 중국 시장을 갖다가 뚫고 싶어요. 그래서 중국 시장이 굉장히 큰 강점을 가지고 있는 GM과 협력을 했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둘 다 중국과의 협력사가 따로 있지 않습니까? 현대는 베이징 북경기차라고 하는 데랑 같이 협력을 하고 있고, GM도 뭐 상해 기차인가? 뭐 상해 쪽인가? 이쪽 회사랑 같이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시장을 노리기 위해서 이걸 둘을 합쳤다, 이렇게 보기는 조금 저는 무리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현대차 입장에서는 중국 시장을 어떻게든 다시 확대하고 싶은 마음이 크겠죠. 그렇지만 그걸 위해서 GM이 큰 도움이 될 것 같다 라고는 별로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 사실 GM이 지금 그나마 이렇게 아직까지 볼륨을 유지하고 있는 거는 중국에서 정말 별로 생각지도 않았는데
뷰익 브랜드가 매우 잘 팔려서 그래서 지금 GM이 그나마 이렇게 근근히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거라고 봅니다. 그거 아니었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습니다. 사실 2008년 금융위기 때 파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부 지원금도 엄청나게 받고 그래서 겨우겨우 살아났다 그러는데 미국 시장에서 대형 SUV, 대형 트럭 이런 거 잘 팔리고 중국 시장에서 뷰익 브랜드로 비싸게 잘 팔아먹어서 그래서 살아남았습니다. 살아남았다라고 하는 게 어떤 수준인가를 다음 페이지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판매량인데 양사간의 판매량인데요. 여기에서 파란색 그래프가 현대차고요. 빨간색 그래프가 GM입니다. 2018년도부터 이때에서부터 현대차가 당시 761만 대를 팔았는데 GM이 660만 대, 100만 대 차이가 났습니다. 그런데 2023년을 볼까요? 2023년 현대차가 742만 대를 팔았는데 GM은 502만 대를 팔았습니다. GM은 현재 현대차의 3분의 2 정도 규모입니다. 이 정도로 차이가 납니다. 한때 전 세계에서 부동의 원탑인 시기를 거의 50년 넘게 한 회사가 GM이죠. 2차 대전 끝나고 난 다음부터 포드로부터 이제 1등 자리를 갖다 제끼고 그 이후부터 GM은 단 한 번도 세계 1위 자리를 놓친 적이 없는 회사입니다. 그런 회사가 지금 현재 이렇게까지 밀려 들어가서 전 세계 자동차 판매 순위로 보면 1등 토요타, 2등 폭스바겐, 3등 현대기아, 그리고 쭉 내려와서 지금 GM이 6등인가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떨어진 상황인 거죠. 내년 예상치를 보면 더 끔찍하죠. 현대차는 720만 대 팔 거라 예상하는데 2024년도에 GM은 469만 대로 더 떨어질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잘 파는 차가 없잖아요. 많이 팔 수 있는 차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맨날 팔던 차, 특히 대형 휘발유 SUV 트럭들이 언제까지 잘 팔릴 수 있을까? 사실 GM도 매우 불안하겠죠. 지금 현재 GM은 점점 판매량이 이제 불안한 것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미래 자동차의 트렌드가 될 것이 확실한 전기차에서 경쟁력이 너무 떨어집니다. 이게 문제죠. 자, 그래서 이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종합적으로 한 번씩 각 사의 장점들을 한번 생각해보죠. 주력 차종,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에 현대차는 투싼 산타페가 제일 많이 팔립니다. 옛날에는 소나타 아반떼가 제일 많이 팔렸는데 이제는 투싼 산타페가 훨씬 많이 팔리죠. 이게 주력 차종이고요. 그 외에도 현대차의 라인업은 매우 촘촘하게 깔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차가 유일하게 없는 세그먼트가 있죠. 초대형 SUV, 초대형 트럭이 없습니다. 이거는 일본과 독일의 자동차 회사도 미국 시장의 대형 트럭 시장을 못 뚫었어요. 폭스바겐, 아마록, 미국 시장에서 길을 못 쓰고 있죠. 그 다음에 도요타, 툰트라, 꽤 많이 팔리긴 했습니다만, 그러나 포드나 GM의 그 아성을 넘기에는 아직 많이 모자랍니다. 현대차는 이제 산타크루즈 같이 미국으로 봐서는 거의 소형급에 가까운 그런 정도의 트럭, 픽업 트럭만 있습니다. 반면 GM은 실버라도, 타호 이런 다른 회사에서는 엄두도 못 내는 초대형 세그먼트의 큰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 파워트레인, 파워트레인 뭐 있습니까? 가솔린 엔진, 디젤 엔진, 하이브리드, 전기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이런 등등의 여러 파워트레인인데 현대차는 솔직히 말해서 전 트레인에 다 강점이 있습니다. 사실 그 중에서 제일 경쟁력 있는 걸 따지라고 그러면 지금 현재는 오히려 배터리 전기차가 테슬라 다음으로는 현대차를 꼽아주는 분위기이고요. 그리고 하이브리드 면에서도 거의 완성형에 가깝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요타가 제일 잘하지 않느냐 그러는데 사실 연비로 보나 현대차가 토요타보다 떨어진다 이렇게 표현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뿐만 아니라 기존의 전통적인 내연기관들도 꽤 잘 만듭니다. 사실 가솔린이나 디젤 엔진 내연기관차들도 저도 사실 독일차 몹니다. 근데 독일차 모는데 이거를 가지고 진짜 독일차에 내연기관 엔진은 최고야 이런 소리 현대차를 타도 다 좋습니다. 직접 타는 입장에서 그렇게 큰 차이 못 느끼겠습니다. 반면 GM 같은 경우에는 대배기량 가솔린 엔진에서는 확실히 강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만 그 외에 나머지 모든 파워트레인에서 도대체 GM은 그 진가를 입증을 못 해내고 있습니다. 제일 제가 어처구니가 없는 게 GM이
전기차에 대한 설레발을 제일 먼저 푸른 회사였어요. 그리고 뭐 누가 EV를 죽였는가 뭐 이런 다큐멘터리도 했습니다만 GM이 아주 예전부터 그 전기차 만든다라고 얘기하기도 했고, 그 다음에 전기차 시대가 오기만 하면 우리의 전사적 역량을 갖다가 다 여기 넣어가지고 전기차로 확 전환해서 시장을 쓸어버릴 것이다, 이런 뻥이란 뻥은 계속 치고 다녔고, 메리바라 회장이 취임하면서부터 우리의 미래는 전기차다 그러면서 이제 지금 현재 별로 그렇게 경쟁력 없는, 수익성이 없는 쪽의 세그먼트들은 다 날려버리고, 그래서 날린 게 뭐겠습니까? 유럽 시장 통으로 날렸어요. 그렇게 날리고 그 외에도 시장들 다 쳐가지고 그렇게 핵심 역량만 남기고 그걸로 인해서 전기차로 확 전환하겠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 얘기한 지가 지금 10년이 가까이 돼가는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GM의 전기차 생각나는 게 있어요? 볼트 EV 뭐 이런 거 있었었죠. 지금 현재 미국에서 팔리고 있는 이코넉스 EV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잠깐 팔았던 이코넉스, 그거를 이름만 따와가지고 새로 만든 전기차가 있습니다. 그리고 캐딜락에서 리릭이라고 하는 차를 만들었습니다. 캐딜락 리릭은 처음에 콘셉트카 나왔을 때 하도 멋있어가지고 와, 저거는 정말 너무 멋지겠다 라고 생각했는데 뭐 꽤 멋지게 나왔습니다만, 뭐 그냥 뭐 산타페만한 SUV, 전기 SUV를 1억 넘게 판다 그러니까 뭐 다들 관심 그냥 싹 없어져 버렸죠. 뭐 그래 뭐 그런가 보다 라고 끝이 나 버렸습니다. 지금 현재 GM은 전기차 그게 다입니다. 그리고 GM이 또 치명타가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이 형편없습니다. 우리나라 한때 말리부에서도 하이브리드 넣어서 팔았거든요. GM에서. 그 몇 대 팔았습니까? 말 그대로 뭐 몇백 대 팔고 그냥 단종되는 수준입니다. 지금 뭐 미국 시장에서는 하이브리드가 엄청나게 잘 팔린다고 그러는데 GM이 하이브리드에 대한 상품 자체가 제대로 없습니다. 뭐 기술은 있겠지라고 생각해 줄 수는 있는데, 있으면 만들어서 팔면 되잖아. 만들어서 파는 게 제대로 없다? 또는 만들어는 잘 안 팔린다? 그럼 그건 기술력이 없는 겁니다. 반면 현대기아차는 어떻습니까? 지금 현대기아차가 미국 시장에서 쭉쭉 잘 나가고 있는 건 전기차도 잘 팔리지만 하이브리드도 잘 팔려서 그렇습니다. 현기차의 가장 지금 현재 시점에서 2024년에서 GM과의 협력 과정에서 제일 강점이 될 것은 하이브리드가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주력 시장 면입니다. 현대는 1등 시장이 미국 시장이고요. 그 다음이 한국 시장이고 그 다음 유럽 시장입니다. GM은 미국과 중국의 양쪽에 강점이 있죠. 그러면 이 표를 보면 이것만 본다고 그러면 미국 시장에서는 둘 다 강점이 있으니 여기서 부딪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사실은 둘 다 아마 GM은 제일 지금 현재 중심으로 생각하는 시장은 미국 시장일 거고요. 이 미국 시장에서 자기 점유율을 지키기 위해서 현대와의 협력이 필요할 거고, 왜? 자기들이 기술이 떨어지니까. 뭐에 대한 기술이?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에 대한 기술이 떨어져서. 그래서 전기차에서 현대차의 eGMP 기술을 받고 싶을 거고요. 현대차의 1.6 터보 하이브리드 기술을 받고 싶을 겁니다. 그거를 받고 싶어서, 그걸 받아서 뭐에 쓰려고? 미국 시장에 팔려고 일 겁니다. 현대차는 미국 시장에서 더 세게 나가고 싶은 게 지금 현재 현대차가 굉장히 필요한 부분일 것입니다. 유럽 시장도 할 수 있는데, 유럽 시장에서는 그 GM이랑 협력해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GM이 유럽에서 아예 통째로 철수해서 그렇습니다. 반면 미국 시장에서 현대차가 모자란 세그먼트, 즉 대형 픽업 트럭, 대형 SUV 이런 거는 만들기도 쉽지 않다라는 거죠. 현대에서 지금 제일 큰 SUV가 팰리세이드지 않습니까? 근데 팰리세이드도 미국 시장에서 팔릴 땐 대형으로 안 팔리더라고요. 준대형, 중형 이렇게 세그먼트가 나뉘어요. 대형은 뭐냐? 타호, 서버반 같은 훨씬 더 큰 SUV들라는 거죠. 이런 거 같은 경우 GM과의 협력을 통해서 현대차가 이걸 생산을 하든 받아서 판매를 하든 리배징을 통해서 판매를 하든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시장을 첫 번째로 주력 시장을 둘 다 어디를 노리고 이 젤네트 협력을 했을까에 대해서 저는 미국이라 생각을 합니다. 반면 양자 간의 강점, 아까 파워트레인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봤었을 때 현대차의 강점, GM의 강점이 있다고 봅니다. 현대차의 강점은 현재 시점에서 기술력이라고 봅니다. 내연기관 엔진도 잘 만들어, 하이브리드도 잘 만들어, 전기차도 잘 만들어. 이런 기술력이 있기 때문에 GM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절실했었을 거예요. 왜? GM은 기술력이 지금 현재 없어요.
야, GM이 어떤 회사인데 기술력이 없다는 소리를 하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까 했던 말 한 번 더 반복. 있으면 그 좋은 기술력으로 좋은 차 만들어서 팔면 되잖아. 못 판다는 말은 지금 여태까지 파는 주력으로 파는 게 옛날부터 팔던 거 뭐 조금씩 바꿔서 파는 게 다지 않습니까? 아직까지 실버라도 콜로라도 팔지 않습니까? 그게 주력이잖아요. 반면 GM이 정말로 본질적으로 갖고 있는 초강력 강점이 있죠. 바로 미국 회사라는 점입니다. 미국 회사라는 점은 뭐가 좋은데, 뒷배에 자기 뒤에 배경으로 미국 정부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미국 정부가 GM은 절대로 망하게 둘 수가 없다라는 점이죠. 미국 정부가 미국 자동차 시장을 갖다 키우기 위해서 뭐 어떤 정책을 쓰던 제1순위로 생각하는 회사는 GM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뭐 정말 이거보다 더 큰 강점이 있을까 싶습니다. 반면 이걸 약점으로 바꿔볼까요? 현대차의 제일 큰 약점이라고 하면 한국 회사라는 점입니다. 한국 회사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만들어서 팔아야 됩니다. 지금 현재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다 무역 장벽들이 막 쌓이고, 뭐 자동차에서 자국 자동차 회사 키우고 싶어 그러면 한국에서 만들어서 수출하는 것보다는 자국에서 만들려고 그러는 게 크겠죠.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한미 FTA를 통해서 그걸 극복하려고 그러는데, 미국에서 한미 FTA를 우회하는 새로운 무역 장벽을 세웠죠. 그게 IRA,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이었죠. 그래서 미국에서 공장 만들어서 미국에서 만든 부품으로 만든 차들에게만 보조금 주겠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보호무역 장벽을 치고 그랬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현대차의 뒷배경인 한국 정부는 무참하게 무심했었죠. 반면 GM의 약점은 뭘까요? GM의 약점. 저는 그거를 여기 제가 머리로 안 가렸죠. 살짝 비켜볼까요? 이렇게 봐야 되나? 미국 회사라는 거 말고 모든 점이 다 약점이라고 봅니다. 기술이 있길래, 마케팅을 잘하기를 해, 굉장히 앞으로 뭐 진취적인 전략을 잘 세우기를 해. 뭐가 있나 모르겠습니다. 공급망 관리를 잘하기를 해. 그나마 주력 시장이 탄탄하기를 해. 미국 시장은 탄탄할 것 같아요. 그러나 중국 시장에서 지금 현재 중국의 자국 전기차가 이렇게 팔리고 있는데, 앞으로도 GM의 그 오래된 낡은 내연기관 차를 지금처럼 많이 팔 수 있을까요? 택도 없다고 봅니다. GM이 가지고 있는 가장 본질적인 불안함은 중국 시장에서 우리가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입니다. 만약에 중국 시장에서 GM의 점유율이 깎여 내려가면, 만약에 GM이 중국 시장을 통으로 다 없어졌다. 그럼 지금 현재 판매량의 절반이 팍 날아가는 겁니다. 그럼 GM 뭐 망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이게 제일 무서운 일일 텐데, 이거를 어떻게든 뭐 극복해야죠. 여태까지 GM이 제시해 왔던 온갖 장밋빛 프로젝트들 하나도 제대로 된 거 없습니다. 뭐 생각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뭐 전기차를 뭘 어쩌겠다는 둥, 뭐 하겠다는 둥, 캐딜락이 리릭을 만들어서 고급 SUV 시장을 정복하겠다는 둥, 몇 대 팔았습니까? 양자 간의 필요성에 의해서 이런 전략적 협업이 합의가 되었습니다. 현대차 GM 둘 중에 누가 더 유리한 게임일까? 당연히 저는 GM이 훨씬 유리하다고 봅니다. 왜? 뭐 GM은 모자란 게 너무 많으니까요. 기술도 모자라, 시장도 모자라, 뭐 이것도 모자라. 요즘 하다못해 배지벌도 밀리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그러면 현대차는 손해냐? 이게 또 아닌 거죠. 기업들 간의 이런 협력들이 뭐 한쪽이 이익이면 한쪽이 손해인 이 제로섬이 아니지 않습니까? 양쪽 다 플러스섬이 되는 시너지를 가질 수 있는 이런 협력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현대차는 자기가 손해라고 그럼 같이 협업을 하게? 당연히 자기들한테도 이점이 있기 때문이겠죠. 그 이점이 뭐겠습니까? 저는 역시 미국 시장을 뚫기 위해서 현대차가 얼마나 치열하게 노력하는가의 한 증거라고 봅니다. 그걸 위해서 GM이 필요한 것들 우리가 대줄 테니까, 그걸 위해서 뭐 우리가 현대차가 받는 건 뭐야? 좀 더 많은 미국 시장의 점유율일 것입니다. 미국 시장을 이렇게 탄탄히 지킬 수 있다면, 그리고 거기서 더 지금보다 더 성장 확장시켜 나갈 수 있다면, 그러면 현대차가 가지고 수 있는 전략적 이점은 뭐겠습니까? 그러면 나머지 전 세계에 다 팔릴 수 있습니다.
전 세계 최고의 자동차 시장인 미국 시장에서 살아남고 그를 뛰어넘어서 거기서 시장 지배적인 지위에까지 오를 수 있다고 그러면 미국 시장에서 그렇게 잘 팔리는 차를 안 사줄 시장은 없습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까지는 MOU 시점이니까 뭐 정식 계약까지 저는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양사 모두 큰 시너지를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뭐 GM 차를 뭐 많이 까고 그랬었는데 사실 저는 미제차에 대한 로망이 있는 사람이고 한때 말리부 중고를 살까를 아주 심각하게 고민까지 할 정도로 GM이라는 회사 그리고 그 회사의 차들을 아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앞으로도 잘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우리나라의 대표 기업인 현대차도 마찬가지로 세계 시장에서 더 지금보다 더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기회를 틈타서 이제 양사의 판매량을 합치면 토요타, 폭스바겐 다 제끼죠. 실질적인 세계 1위가 됐습니다. 현대차 GM 얼라이언스는 이제 그냥 그 자체로 세계 1위가 됐습니다. 반면 GM의 판매 숫자를 뺀다 하더라도 현대차 단독으로 세계 1위를 할 수 있는 가능성 충분히 열려 있다라고 봅니다. 뭐 예를 들면 아주 간단한 거 생각해 볼까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서 미국 시장에 엄청 열심히 잘 팔아먹고 있는 SUV 있습니다. 트랙스와 트레일블레이저 있죠. 이거 현대차가 받아와가지고 저기 위에 있는 딱지 현대 이렇게 딱 붙여가지고 이거를 유럽 시장에다가 판다. 유럽에서도 그 잘 팔만한 세그먼트잖아요. 뭐 별로 크지도 않고 차 단단하고 뭐 이런 차들을 유럽 사람도 좋아하니까. 근데 GM은 지금 유럽 시장 판매망 자체가 다 박살났어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현대차는 유럽 시장에다가 이런 GM의 차를 갖다가 받아서 팔린다. 판매는 더 늘어날 수 있겠죠. 이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새로 GM이랑 현대랑 새로 차 하나 만들어 봅시다. 해가지고 잘 맞는 시장에서 좀 중동 시장에 잘 맞는 차 한번 같이 만들어 볼까요? 이런 것들도 얼마든지 가능하겠죠. 자, 그런 의미에서 이 뉴스는 좋은 뉴스냐? 아주 좋은 뉴스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주 좋은 뉴스가 아주 좋은 미래가 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 양사 간의 시너지를 잘 만들 수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봅니다. GM이 좀 더 많이 들고 가는 거 아니냐?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현대차도 당연히 이 협력을 통해서 안 하는 것보다 나오면 하는 게 더 좋죠. 그런 의미로 바라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현대차 GM의 전략적 협업 글로벌 얼라이언스라고 하는 뉴스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봤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식의 뱅가드 하승주였습니다. 고맙습니다.